3x가 33이다.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평범하게 3으로 나누어서 x의 값이 1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됐었죠. 그치?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오면은 개수에 x의 개수에 문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a, x의 해가 대충 a, b라고 하자. 이거 만족하는 x의 해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a 약분을 해가지고 x의 값이 b인가? 라고 하면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 a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a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허락되지 않고 이때 a가 0이 아니었을 때만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몰랐던 내용이죠. 중학교에서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냅두는데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a가 0인 경우는 어떡하냐 라고 하면은 만약에 a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때는 좌변도 0, 우변도 0이 되는데 그럼 x에다가 100을 집어넣든 1000을 집어넣든 1조를 집어넣든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그치? 이때는 그러면은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치? 어떤 수를 집어넣든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모든 실수이다 라고 말하면 돼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없냐? 여기 있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해요. 자, AX가 B 라고 해봅시다. 얘의 이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만약에 A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A로 나누어 가지고 X의 합이, X의 해가 A분의 B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A가 0이 아니었기 때문에 0으로 나눌 수 있거든. 오케이? 근데 자 봅시다.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A가 0이 되는 순간 0은 B인데 B는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태형이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이 있어 없어? X에 뭐를 집어넣든 이가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때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고 말을 써놨고 한자어로는 불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A의 값도 0이고 B의 값도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은 좌변도 0, 우변도 0이 돼버리니까 얘는 X가 아예 사라졌죠. 하지만 이건 방정식이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X에 100을 집어넣든 1000을 집어넣든 1억을 집어넣든 무조건 되는 거잖아. 해가 모든 수이다.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됐죠? 이거를 가지고 몇몇 문제를 풀어보는데 아래에 쓴 거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다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좀 더 힘들어하니까 넘어가고. 자, 2차 방정식 확장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대충 읽으면서만 넘어갈 겁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하면은 자, 준현이 얘 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건 중3 때 다 했던 거죠, 여러분? 그냥 구하라고 하면은 근해공식 쓰든가 인수분해 하는 거 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이 아예 없었어. A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따라서 A가 0이었을 때, 뭐부터 했지? A가 0이었을 때,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었을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A가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최고차인 계수가 만들어지면서 정상적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근해공식으로 문제 풀면 되겠죠? 근데 A가 0이 아니야. 사라지는 A가 0이야. 그러면은 사라지는 순간 뭐가 돼버린 거예요? 1차 방정식이 됐죠. 1차 방정식은 아까 썼던 이 느낌대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 언급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쓰는데도 한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알겠죠? 아래는 이제 개수가 여러 개, 개수가 허수이거나 실수였을 때 해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최고차항 개수 변형해가지고 풀면 돼요. 오케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허수로 되어 있잖아. 편해 안 편해? 안 편하죠? 태형이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주면 좋아요?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되죠? 오케이? 따라서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되는데 얘에다가만 곱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도 1 플러스 i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물어봤을 때 3초 안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태영이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곱해. 얼마예요? 2x의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이거 복소 패턴 외워두라고 했지? 공부 잘 했으면 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부지런히 덜 풀어서 그래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구단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은, 채원이 이거 계산하면 뭐죠? 1 플러스 i, 1 플러스 i 곱하면은 하나, 둘, 셋, 2i로 보자마자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i x.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준현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곱하면 뭐예요? 2가 된다고 했고 2 곱하기 2니까 플러스 4는 0 이렇게 만들어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2로 나눠서 좀 더 깔끔하게 x의 제곱 마이너스 i x 플러스 2는 0 되는데, 얘를 인수분해든 뭐든 해가지고 해를 구해봐야 되겠죠? 중간 생략 해 구해보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완벽하게 터득을 했으면은 얘가 빠르게 넘어올 수 있는 겁니다. 부지런한 여러분, 지금 오늘 과제 다 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부족하면은 더 일찍 나와서 하라고 했어요. 그쵸? 저는 항상 배려를 주고 있는데 그거를 못 받아 먹고 공부가 어려워요, 수학이 어려워요. 아니요, 수학이 쉬워질 때까지 하지 않은 거예요. 도안은 드릴 테니까 수학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해봅시다.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은 마이너스 2i x 플러스 i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i, 둘이 곱해서 플러스 2가 만들어지거든요. 아하, x의 값이 2i거나 마이너스 i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해서 이렇게 해를 구하는데 최고창의 개수가 허수여도 우리는 잘 풀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2에 a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더하기 2분의 1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안 돼요, 이제는. 얘가 아까 말했잖아, 1차 방정식을 풀 때도 그 최고창의 개수를 고려해가면서 풀어야 된다고 했었죠. x의 값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a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좌변을 생각했더니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얘는 0. 그리고 우변도 0은 0꼴이 됐죠. x에 대한 식이었는데 x가 지금 사라졌잖아. 그러면 x에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1조를 넣든 무조건 성립하죠. 오케이?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다 되는 거예요. 해가 x가 사라졌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태영아, 좌변은 몇이 돼요? 0. 근데 우변은 몇이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x에 100을 집어넣든 1000을 집어넣든 이게 성립이 돼요? 절대 불가능하죠. 얘는 해가 없는 경우가 만들어진 거예요. 100을 집어넣든 1000을 집어넣든 어떤 수를 집어넣든 간에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a의 값이 마이너스 1도 아니고 a의 값이 마이너스 2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제서야 얘가 0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거지. 그래야 아까 첫 번째 썼던 거 a 플 1, a 플러스 2 분의 a 플러스 1 약분이 돼서 x의 값이 a 더하기 2분의 1로 만들어진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걔는 a의 제곱 x 마이너스 2a는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x에 관련된 걸 왼쪽으로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하는데, 인수분해도 머리로 암산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x는 2항에서 2 더하기 2니까 2, a 더하기 1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 느껴지죠? x의 값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세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a가 마이너스 1이야. 채원아, 좌변, 우변이 각각 몇몇이 돼요? 0은
0꼴이 돼버렸으니까, 그치? 좌변도 0, 우변도 0, 그럼 x에다가 100을 집어넣든 1000을 집어넣든 상관없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자, 이번에는 a에다가 1을 집어넣을 거예요. 채연 다시 한번. 좌변은 얼마예요? 근데 우변은 얼마예요? 그치? 근데 얘는 0은 4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모순이 발생했죠. 따라서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하던 일반적인 방법, a의 값이 1도 아니고 1도 아니고 a의 값이 마이너스 1도 아니라고 했었을 때 나누어 떨어져서 x의 값이 a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x 2항이 돼서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x는 a 빼기 1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잘 보니까 인수분해가 또 되더라고요. 나 계산 제대로 한 거 맞나? 맞는데? 이게 됐구나.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 x는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준현아, 해가 무수히 많아졌으면 좋겠대. a가 몇이 되면 돼요? 그치, 좌변도 0, 우변도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a의 값이 1이면 되는 거죠. 나머지 구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오케이? 채원이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아래에 있는 거 보면은 걔도 왼쪽을 x 있는 거, 오른쪽을 x 없는 걸로 정리를 해보니까 암산 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x는 a 없는 걸로 묶어보니까 x 없는 걸로 묶어보니까 a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인수분해 해서 a 더하기 1 a 더하기 2 x는 a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태영이 이번에는 해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0은 숫자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a가 몇이 돼야 돼요? 잘한다.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루트 a의 제곱이 나온다. 얘는 절대값 a의 판정이 될 것이고, 이거 비슷한 문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그대로 스몰 a로 나오면 안 되죠. a의 값이 만약에 0보다 작았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a로 꺼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값이 만약에 0보다 컸으면은 그러면은 플러스 a로 꺼내져서 계산해야 되는 거.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치? 이거는 중1 과정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 뭐 비슷한 그런 스킬들,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같으면은 그 말은 x랑 플러스 마이너스 y랑 같다는 거고, 왔다 갔다도 될 것이고, 그런 정리들 내가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좀 이제 쓸 거는 여기서 하나 쓸만한 거 하나 있어요. 절대값 x의 제곱과 그 다음에 안에 꺼내야 되는데 x의 제곱의 값은 실수 기준으로 같아요. 오케이? 제곱을 해서 절대값을 씌우든 절대값 씌운 다음에 제곱을 하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걔들은 어차피 또 x의 제곱이랑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가 2보다 작으면은 이 덩어리가 음수, x가 2보다 커지면은 얘가 양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2를 기준으로 x가 2보다 작았을 때는 얘의 계산 결과가 2x 빼기 4가 양수가 돼, 음수가 돼? 헷갈리면은 대충 여기 범위에는 맞는 숫자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1 되잖아? 1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러면은 이거 음수 그대로 나오면 돼, 안 돼? 뭐 붙여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겠죠? 걔가 x 플러스 2랑 같냐? 물어보는 거고. 오케이? x가 2보다 큰 세상에서는 3 정도를 집어넣으면은 이 2x 빼기 4가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양수가 되죠? 그러면은 플러스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돼? 플러스를 붙여서 그 계산 결과가 x 플러스 2랑 같은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이거 중간 생략 x를 한쪽으로 나머지를 숫자 쪽으로 몰아서 보면은 얘는 3x 6에서 2가 더해져서 2가 되겠다. x의 값이
3분의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2보다 작아? 맞죠? 해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생각하면은 x를 왼쪽으로 숫자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x의 값이 바로 6이 나오네. 얘가 2보다 커? 되네요? 그치? 범위 안에 성립하니까 해가 두 개가 되겠다. x의 값이 3분의 2이거나 또는 6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영아, 얘는 언제 0이 돼요? x가 몇일 때 0이 돼? 얘는 그러니까 이 4라는 선 기준, 그 다음에 2라는 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왼쪽에서는 x 범위가 마사죠. x가 마사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마사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클 때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오케이? 해보시면 됩니다. 중간 생략 제가 암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8이 되면 되고 다 마마 붙여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2x가 마10이니까 x가 2x가 마10이니까 x가 마이너스 5이면 되는데 마사보다 작은 게 맞잖아요.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0 정도를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붙어서 그러면은 6은 8이 되는데 여기서는 x의 값이 아예 없어요. 6이 8이랑 같대. 해당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x가 2보다 커.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2가 8이다.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이 이항하면은 6, 2로 나눠서 3이 되는 거니까 2보다 큰 게 맞네요. 됐죠? 따라서 성립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3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을 다 잘 푼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예요. 원래 정석은 아까 말했다시피 x가 0보다 작은 경우, x가 0보다 큰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정석이 아니라 바다풀이 알려드릴 건데요. x의 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양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식이 절대값 x의 제곱 빼기 2 절대값 x 빼기 3는 0이 되는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절대값 x 빼기 3 그 다음에 절대값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절대값 x의 값이 3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할 텐데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일 수 있나요? 없죠? 불가능하죠? 우리는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을 찾기만 하면 되겠지? 따라서 x의 값이 마3이거나 3이거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우스 x라는 것은 말로는 x가 보다 크지 않은 정수들 중에 최대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다른 표현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 정수 부분이 몇이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태영이 3.5가 있어요. 얘 정수 부분 몇이에요? 3 이렇게. 나는 정수 부분이 헷갈려. 얘 이하의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채원이 마이너스 3.5. 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3.5는 사실은 마이너스 4 플러스 0.5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얘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마이너스 4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준현이 가우스 파이는 얼마가 될까요? 제가 3.14259이에요. 그러면은 3이 되겠죠. 얘보다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거니까 3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채원아, 만약에 너한테 1.1을 넣는다고 해봐요. x에다가 1.1을 대입을 하면은 얘 계산 결과는 얼마가 돼요? 그쵸? 걔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5.1이고 거기서 가우스 씌우면은 5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른 거 예를 들면은 x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얘는 2가 되고 얘는 6이 되고 x에다가 2.2를 집어넣으면 얘도 2가 되고 얘가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아도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생각해봐요. 어차피 얘 계산 결과는
더 4를 더한 다음에 정수 부분을 구하는 거잖아. 4 더하는 게 정수 부분에 그 영향을 크게 줘, 안 줘? 안 주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식은 이렇게 썼지만 알고 보니까 뭐야, 이거 어차피 x의 정수 부분을 구한 다음에 4를 나중에 더해도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가우스 x에다가 4를 더했더니 8이 되는 거라서 아, 얘는 4이구나. 따라서 가우스 x의 값이 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준현이 가우스 값을 했는데 2가 됐다. 정수 부분이 2인수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정수 부분이 2인수가 뭐 있어요? 엄청 많죠? 2, 2.1, 2.2, 2.4, 2.9, 2.9999까지 하고 3만 아니면 되죠? 이 사이에는 모든 수가 되겠다 라고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우스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가우스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계산 결과 가우스 x가 4이거나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x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은 정수 부분이 4라는 거니까 이제 슬슬 빠르게 할게요. 4 이상 5 미만이 될 것이고, 이거는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으니까 x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죠? 가우스 문제 몇 개 더 있으니까 바로 풀 거예요. 61번을 풀 건데 그거 위에 거 풀어도 되겠다. 61-1 풀 거예요. 자, 이 가우스 x 마이너스 5 가우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치? 따라서 가로 열고 이 가우스 x 크게 가로 닫고 크게 가로 열고 가우스 x 가로 닫고는 0 만들어지는데 인수분해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 여기서 플러스 1이면은 딱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따라서 가우스의 값을 생각해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3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 태영이 가우스 계산 결과는 정수 부분이라고 했잖아.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불가능하죠. 이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해서 3을 가지는 x 범위만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x의 범위가 3 이상 4 미만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우스 x-1이라는 것은 가우스 x 빼기 1이랑 값이 달라요? 아니면은 같아요? 같죠? 어차피 정수 부분을 빼는 거니까 얘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하고 가우스 x 플러스 2인데 얘도 가우스 x 플러스 2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면 될 것이고, 전개해보니까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 가우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가우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은 0이 되어서, 따라서 다시 정리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 가우스 x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가우스 x의 값이 5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x의 범위가 5 이상 6 미만이 되거나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 되거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지? 이때 양수인 해를 물어봤으니까 양수는 얘가 될 것이고 a, b를 곱하라 라고 했으니까 30,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라고요? 그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아까는 a가 0이었을 경우 이런 거 좀 고려했어야 됐잖아요. 이제 그거 좀 방어하고 a가 0이 아닌 이 제대로 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이 바로 보여. 그러니까 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근이 보여.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은 인수분해 해가지고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잘 안 보여. 인수분해가 안 돼. 그리고 해볼 것 같으니까 해보니까 값이 뭐 루트 얼마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근의 공식으로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채원이 근해 공식이 뭐죠? 그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야 되잖아요. 오케이? 근데 중3 때까지만 해도 이 안에 있는, 자, 판별식 d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중3 때까지만 해도 얘가 0보다 커. 그러면은 근이 몇 개였죠? 그치, 근이 2개고 근 2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판별식을 했는데 는 0이 돼. 그럼 근이 몇 개죠? 근이 1개고 우리는 얘를 중복된 근, 중근이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을 했는데 얘가 0보다 작아져. 그러면 근이 몇 개가 돼요? 중3 때까지만 하면은 근이 0개가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 루트 안에 음수가 되면은 이런 수를 보고 어떤 수라고 했죠? 허수라고 했죠? 이제 여기서 살짝 더 벗어납니다. 실근으로 하면 이게 맞아요. 오케이? 근데 허근 단위로 생각을 하면은 근이 2개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2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생각을 하면은 근이 1개 있는 거 맞아요. 1개이고 그 다음에 중근이 되는 거 맞아요. 중근. 그 다음에 판별식 D를 했는데 걔가 0보다 작아. 얘는 근이 2개인데 실근이 있지는 않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영이 얘가 실근을 가지는지 중근을 가지는지 허근을 가지는지 물어볼 거예요. 판별식을 할 건데 짝수 판별식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태영이? B'의 제곱, 그러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리잖아요. 걔가 0보다 커, 작어? 작죠? 그러면은 근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치, 서로 다른, 고마워요, 두 허근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은 이거 근의 공식을 진짜로 써서 진짜 근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치? 따라서 x의 값을 구해보니까 이번에는 준현이 근의 값을 구해볼 거예요. 자, 짝수 판별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보면은 분모 뭐가 돼야 돼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1 하면 되죠. 오케이? 아, 얘는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구나. 허수의 근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거를 또 의도하면은 그러면은 해가 2개나 있네? 우리 해 있었으면은 인수화 시킬 수 있었잖아요. 해가 만약에 2랑 4야. x-2, x-4 이렇게 인수화 시킬 수가 있었죠. 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야. 그럼 이거 가지고 인수분해 한 척 할 수도 있겠지. 그쵸? 그런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해이다. x 플러스 1 마이너스 i가 인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인수다. x 플러스 1 플러스 i가 인수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짝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9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5 하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1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는데, 루트 16은 4이고 그리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되어 있으면은 i가 되기 때문에 해만 구한다. 3 플러스 마이너스 4 i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거꾸로 인수화 시킬 거예요. 채원이 인수화 시켜봐요. 어떻게 만들면 되죠? 좀 더 큰 목소리로. 얘랑 그 다음에 x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b'의 제곱 4 마이너스 a c가 0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오케이? 전개해보니까 k의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4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k 플러스 1, k 플러스 4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직 2차 부등식은 안 배웠어요. 이거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숫자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k의 값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고, k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1 뿔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k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은 마2 뿔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k에다가 마4를 집어넣으면은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가 음수가 되는 걸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 두 개 다 x의 값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b를 한다. 오케이? 그래서 두 근을 확실히 비교해 보니까 얘는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4b 짜리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또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한 근이 2 빼기 루트 3이 돼요. 빼기가 있는 건 얘죠. 얘가 2 빼기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도 2 플러스 루트 3이 나오긴 할 텐데, 이거 만족하는 a의 값이랑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한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자, 얘랑 얘랑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a의 값이 마이너스 4이면 될 것이고, a가 마이너스 4야. 얘가 16이 돼야 16에다가 뭔가 해서 2로 나눴는데 루트 3이 돼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계산해보니까 2분의 루트 16 빼기 4b가 루트 3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얘는 2분의 2 루트 3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12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b가 이때는 1이면 되겠지. b의 값이 1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소 범위에서 근을 구해보면은 x의 값이 짝수근의 공식 할게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9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오케이? 따라서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i 이렇게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자, 한 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i고 한 근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i니까 얘를 가지고 인수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치원이 어떻게 나오죠? 빨리 x 플러스 2 플러스 거 먼저 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5 i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이거 찾아보니까 얘가 3번이 된다 하네요. 그거 괜찮은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해도 괜찮아요. 그거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도 루트 3 플러스 1을, 여기다가도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해서 계산해보면은, 해보니까 2x의 제곱, 그 다음에 얘 계산을 해보니까 4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1, 3 아니지, 3 빼기 3이니까 상수항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3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2루트 3 x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 2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2로 나눠서 조금 더 깔끔하게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1은 0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해서 얘 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좀 복잡하니까 근의 공식, 루트가 있지만 근의 공식으로 풀어볼 겁니다. x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이 2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해서 이거 만족하는 a의 값을 2분의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a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고 b의 값이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물어봤으니까 4분의 3 빼기 4분의 1
빼면 3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2를 집어넣으면은 4k 마이너스 4.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4는 0이 될 것이고. 됐죠? 마사, 뿔사 중간에 있는 거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2항에서 0은 k의 제곱 마이너스 4k다. 따라서 우리 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느껴지죠? k 값이 0 또는 4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태영아, k 값이 0이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요?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얘가 무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k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2차 방정식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2가 해가 될 수는 있어도 2차 방정식이 안 되니까 k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왜냐?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k 값이 4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고, k에다가 4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다른 한근도 구해봐야 되겠죠? 4 집어넣어서 그러면은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6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 나온다. 2로 나누어서 이게 돼? 되나 보죠 뭐.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나왔고, 인수분해 해보니까 뭐 x 마이너스 하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3 하면은 되네. 마사 뿔3으로 만들어져서 다른 한근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게 됐습니다. k 알파 둘이 더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분의 5,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k 값에 관계없이 k가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1조가 되든 상관없어야 된다 라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면 k로 묶어봤을 때 x의 제곱 k 있는 거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k 없는 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x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k 있는 거 k 없는 거로 묶어보니까. 근데 k 값에 관계없이라는 것은 k가 100억, 1000억, 1조가 돼도 상관없이 이 식이 성립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숫자가 얘 계산가가 만약에 1이야. 얘가 100억, 1000억, 1조가 될 때마다 너무 많은 영향을 받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려면 이 덩어리가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그때 만족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아, x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b가 4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도 마저 성립을 해야 되잖아. 오케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2a 플러스 1인데 걔마저도 0이 돼줘야 되는 거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또 연달아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2단원인 항등식에서 나왔던 거예요. 과거의 개념은 항상 알고 있지 하면서 다시 나온다는 거 깊이 알아두시고, SCC 내가 권장과제라고 하긴 했지만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려고 해야 돼요. 푸세요. 복습하세요. 시간이 지났다. 좀 까먹은 것 같은데 풀 내용 거기다가 놔뒀고 충분히 다시 복습할 만한 내용으로 놔뒀으니까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판별식 D를 했는데 0보다 크다. 아,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고 싶은데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라는 거 유도하면 돼요. 저는 중근이 되게끔 또는 근이 하나가 되게끔 또는 접하게끔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판별식 D가 0이 되면 돼요. 그걸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바로 9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n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4mx 플러스 4m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1, 2, 3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을 가지고 싶대. 그거 만족하는 m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준현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은 뭐가 어찌해야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의 제곱 2M의
제곱 마이너스 A C를 계산했을 때 얘가 0보다 크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전개해보면은 4m의 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4m의 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m 플러스 3m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면 되고, 됐습니까? 마이너스 계산해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 따라서 m이 3분의 1보다 작다. m의 값이 3분의 1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자, 준현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3분의 1보다 무작정 작아. 그러면은 뭐 0.1,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조 다 되지 않을까? 작거나 같다?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는 게 맞잖아. 자, 여러분들 항상 이런 문제 풀면서 약간씩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태영아, 문제 처음 읽어봐봐요. 어떤 방정식이라고 했어? 2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얘가 이렇게 계속 쭉 가다가 m2-1이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되죠. 그럼 왜 안 돼요?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3분의 1보다 작으면서 이때만 잠깐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m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는 걸 따로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틀려요. 이거 꼭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인지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한 거지, m2-1이 되는 순간 얘는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게다가 1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하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안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 다음에 중근을 하고 싶어.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판별식이 0이었으면 좋겠다. 얘가 는0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m의 값이 3분의 1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으면 좋겠다. 얘가 판별식이었잖아요.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라는 게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따라서 m이라는 게 3분의 1보다 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 2차 방정식 블라블라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빠르게 하면 되죠.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플러스 1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되고, 2항에서 2로 나누어서 A 범위가 2분의 5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조심, 2차 방정식에 방해가 되나 안 되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상관없죠. 최고차항 계수가 1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원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셋 중에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 중근이 돼야 되겠죠. 식 2, x의 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 x 플러스 2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 이렇게나 복잡한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 2차 방정식도 아닌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 그게가 중근을 가지면 된다라는 내용이잖아. 그쵸? 따라서 중근을 구하기 위해서 판별식 D가 0이면 되는 겁니다. B'의 제곱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AC가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는 0이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전개해보면은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블라블라블라 해서 다시 암산해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이 0이 되겠다. 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은 0이 되겠습니다. 됐죠? 인수분해 하고 K값 구하면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데, 자, 항상 조심. 이게 방해되는 게 있나? 없죠? 따라서 둘 다 정답이다. 마1, 마3 둘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B의 제곱 AK-B의 제곱 마이너스 4 A1이가 무시 C K의 제곱 마이너스 2 CK 플러스 1이 0이었으면 좋겠다. 전개 해보면은 A의 제곱 K의 제곱 마이너스 2 AB K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 K의 제곱 플러스 8
C, K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됐습니까? 자, K 값에 관계없이가 되려면은 K를 일단 묶어줘야 돼요. K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A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플러스 K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2AB 플러스 8C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습니다. 자, 태영이 K가 100억, 1000억, 1조가 돼도 상관없으려면은 얘가 몇이 돼야 돼요? 뭐라고?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A의 제곱이 4가 돼야 될 것이고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K가 100억, 1000억, 1조가 돼도 상관없으려면은 얘도 0이 돼줘야 되겠죠? 근데 아직 A, B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패스. 그리고 여기는 0, 0이라고 하면은 얘는 마저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얘도 몇이 돼야 돼요, 태영이? 0이 돼야 된다? 아, B의 제곱이 4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 B가 가질 수 있는 패턴이 좀 있죠? 마이 이렇게 많은데 문제에서 양의 실수 A, B, C라고 조건을 만들어줬네요. A 값이 2, B의 값이 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집어넣으니까 8 플러스 8C가 될 텐데 얘도 0이 돼줘야 된다 생각하면 되겠지. 따라서 C의 값은 1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얘가 무조건 실근이 존재한데 그 말은 판별식 D를 했는데 걔 계산 결과가 항상 0 이상이 된대요.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이나 특수한 조건이나 AB의 관계식이나 그런 것들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오케이? 또는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예를 들면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라는 성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피타고라스잖아요. 만약에 이런 계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우리 인수분해랑 곱셈공식에서 또 했던 거예요. 잘 계산을 하다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C의 계산 결과가 0이 나왔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얘는 항상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0이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은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A랑 B랑 같다, A랑 C랑 같다, B랑 C랑 같다, 모두 다 같다. 근데 만약에 삼각형으로서 이게 존재한다? 그러면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이다 라고 조건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판별식을 해봅시다. 판별식은 B의 제곱, B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어쩐지를 지금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그치? 전개해 볼 건데, 우리 이것 좀 했어. 봐봐요. A가 블라블라라고 했잖아요. 이 양을 하면은 A 더하기 C가 1 더하기 B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1 더하기 B 대신에, 다시 한번, B 더하기 1 대신에 A 더하기 C를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전개해 보니까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들어지는 거고 됐습니까? 그럼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의 제곱이 0보다 어쩌냐를 물어본 건데 태영아 얘는 어떤 식이에요? 인수분해가 되긴 되죠? 오케이? 인수분해 하니까 A 빼기 C의 제곱이 0보다 어쩌냐를 물어본 거란 말이야. 여기서 내가 써놓지 않았지만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A, B, C 가지고 했어요. 같아질 수 없죠? 그러면 얘는 항상 어쩌다는 거예요? 0보다? 그죠? A랑 C랑 같았으면 0일 수도 있었지만 A랑 C랑 비교해서 무조건 서로 다른 수라고 했으니까 얘 계산 결과는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판별식이 어쩌다는 거예요?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 말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채원이 이해됐니? 다음 문제는 너 거예요.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a-2c x 플러스
B-AC는 0의 근을 판별해라 라고 했습니다. 뭐지? 하지만 그 궁금점을 가지고 눈에 확 보이지 않아도 일단은 해봐야 돼요. 수학의 대부분이 그래. 한 80%가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공부해 본 다음에 나한테서 스킬을 배운 다음에는 살짝 더 이거 보자마자 뭐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전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노가다 하기 전까지는 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2등급 되기 전까지는 다 노가다로 하셔야 됩니다. 복수도 귀찮은 거 많았잖아요. 다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그런 문제가 더 많이 있으니까. 근을 판별해라. B의 제곱 A-EC 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어쩌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 전개 한번 해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C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AC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계산해보니까 플러스 4AC 마이너스 4AC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얘를 가운데 자리로 옮기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C의 제곱이 0보다 어쩌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채원아, 얘가 뭔지 몰라. 근데 A제곱 빼기 4B가 어쩐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0보다 어째? 크다고 했죠?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0보다 큰 거 아니니? 그쵸? 그럼 둘이 더해봤자 또 0보다 커질 수밖에 없겠지. 됐습니까? 그 판별식이 서로 어쩐다는 거예요? 0보다 어쩐다는 거예요? 크다. 그러면은 근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0이라는 거죠. 따라서 B 프라임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 C를 했는데 얘가 는 0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안에 있는 거 합차 공식 먼저 하면은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이거 잠깐만요. 내가 잘못 썼네요. 미안해요. 이거 B예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이 될 것이고,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인데 이거 마이너스 A 제곱만 이항을 하면은 얘는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A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삼각형이 이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게다가 얘가 가장 긴 변인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거 대충 쓰지 마세요. 오늘 여러 번 강조하는 거지만 수학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다른 데 가서 좀 더 덜 빡세고 여러분들 말 잘 들어주는 대로 가도 좋습니다.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대해서 두 근이 뭔지 몰라.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는 비슷한 거 많이 해봤어.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이거 가지고 인수화 시킬 수 있었는데, 태영아, 알파랑 베타 가지고 얘를 인수화 시키면 어떻게 식이 만들어져요? 항상 거기를 참고만 하되 거기 그대로 있진 않아요. 자, 인수화라는 게 뭐였는지 다시 기억을 해봅시다. 어떤 2차 방정식이 해가 2랑 5회야. 2를 해로 가지고 있는 인수 뭐예요? x-2죠. 5를 해로 가지고 있는 인수 x-5이죠. 그래서 2랑 5를 해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으로 만들 수 있었잖아요. 됐죠? 다시 한번 알파를 해로 가지고 있는 인수는 뭐예요? x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것이고, 베타를 해로 가지고 있는 인수는 뭐예요?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거를 말을 한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알파를 해로 가지고 있는 인수는 x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해로 가지고 있는 인수는 x 마이너스 베타. 이고 그 2차 방정식은 는 0이 될 것이고, 최고차항 계수는 원래 뭔지 모르니까 스몰 a 같은 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일단 1이라고 해둡시다. 전개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럼 얘랑 얘랑 비교하려고 하는데 조금 다르잖아요. 최고차항 계수부터 다르잖아.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a로 나눠줄 겁니다. 나눠서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라고 할 거예요. 자, 태영아 잘 봐봐요. 얘랑
얘를 비교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누가 물어봤어. 두근이 뭐였어요? 그러면은 두근의 합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치?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마이너스 여기다 건넨다고 생각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A, B, C로 나타내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두근이 뭔지 모르지만 두근의 합이 뭔지는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나머지 정의랑 비슷하잖아요.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은 엄청 복잡하게 나머지 할 거 없이 그냥 대입하면 됐었던 거잖아.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파가 뭔지 베타가 뭔지 몰라. 하지만 두근의 합만큼은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A, B, C가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태형이 두근의 곱을 물어본다고 해봐요.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랑 같은 거잖아. 태형이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니까 잘한다.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고. 선행했니? 잘했네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물어보면은 A분의 C라 대답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7. 여러분 이제 이거 정말 자주 쓰이는 거니까 거의 곱셈 공식처럼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말하면 바로 나와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준현아 이거 생일 몇 월 며칠이니 너는? 8월 24일 x의 제곱 마이너스 32 x 플러스 128은 0이 있다고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약간 틀렸네. 아무튼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2가 되고 두근의 곱은 128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채원이 자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9는 0이 있다고 해봐요. 이래도 두근이 뭔지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두근의 합과 곱은 그나마 편하게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근의 합을 물어볼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 해야 되잖아요. 얼마예요?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3분의 7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지? 그쵸? 두근의 곱 할 거야. A분의 C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9다. 얘는 3분의 19가 두근의 곱이구나. 그럼 두근이 뭔데? 몰라요. 관심 없어요. 하지만 두근의 합과 곱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대한민국 수학은 어떤 개념을 알려줬으면 알고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알려줬죠? 뭔가 좀 느껴지지 않니? 우리 곱셈 공식 지나쳐 왔잖아요. 그럼 다 공부했던 거죠? 이걸 가지고 굳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우리 다 공부했었던 것들, 굳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이런 것들을 앞으로 물어볼 겁니다. 태양이보다 차근차근. 이거 바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계산해 봐야 되겠지? 물론 여러분 제가 답을 봐서가 아니라 나중에 바다 스킬이 따로 또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은 이거는 좀 바로 구할 수 있긴 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해가지고 얘는 정답이 마이너스 6이에요. 바로 암산이 가능할 수준으로 뭔가가 있어요, 스킬이. 근데 지금 당장의 스킬을 설명해봤자 스킬 설명하는데 30분이고요. 그리고 적용하는데 3초 걸리는 거예요. 이해하는데 30분 정도 걸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노가다로 해야 된다라는 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스킬을 알려주기 전까지, 뒤에 좀 알려줄 수 있긴 해. 근데 그 알려주기 전까지는 복소수든 2차 방정식이든 일단 지겨운 방법으로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했을 때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다 조절하고 있는 거니까 남들보다 조금 빨리 1등급이 된다거나 좀 안정적인 수학 하고 싶으면은 계속 꾸준히 이 다음에 이제 판타지 과정이나 내신 대비나 그 다음에 2학기 개념 같은 것도 계속 꾸준히 들어야 그게 더 진가를 발휘합니다. 하여간에 지금은 정석으로 할 거예요. 이거 뭔지 몰라. 그래서 통분할 거야. 그러면은 알파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자 두근의 곱 내가 미리 써놨어야 되는데 안 써놨다.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태양이 몇이에요? 6.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얘는 그러면은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 두근의 합이 6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됐죠? 자,
준현이 얘를 계산할 건데 이거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통분해서 계산할 겁니다. 알파 베타분의, 그럼 분자는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얘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곱셈공식 많이 했잖아. 그치? 얘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는 알고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두근의 곱 마이너스 1, 두근의 합 6의 제곱이니까 36, 두근의 곱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2 곱해서 플러스 2가 되겠다. 아, 얘는 마이너스 38이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두근이 각각 얼마인지 알아볼라? 모르죠? 하지만 저런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바닥 꼼수가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 내용이지만 지금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못한다는 건 아닌데 이해를 전달하는데 얘는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 문제 딱 하나 풀 수 있어. 하지만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얘는 그래 나중에 넘어가고, 하여간에 얘는 전개를 해서 36 마이너스 6 알파 마이너스 6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로 생각을 하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마력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6이 될 것이고, 얘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자, 항상 이제 슬슬 중요한 거,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치? 알파가 뭔지 몰라도, 채원이 알파가 뭔지 몰라도 집어넣으면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죠. 왜냐면 이게 2차 방정식의 해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성립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베타를 집어넣어도 베타 제곱 마이너스 6 베타 마이너스 1도 0이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알파 제곱 빼기 6알파만 생각하면은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6베타는 이 항에서 생각하면 되니까 이 계산 결과로는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6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까 잘하던데.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준현이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4가 되겠다. 아, 둘이 더해서 6, 둘이 곱해서 4인 수가 있나 보구나.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몇인지 궁금해 하잖아. 근데 이거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할 겁니다. 얘가 뭔지 모르니까 잠깐 별이라고 할 거예요. 됐습니까? 제곱을 해볼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린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해서 6 곱해서 4니까 둘 다 양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됐지? 자, 좌우 제곱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얘가 별의 제곱이 됐는데 어쩌다가 그 계산이 돼버렸죠. 다시 준현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6이죠. 빨리빨리 하세요. 플러스 내가 물어보기 전에 다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2루트 알파 베타를 하려고 했는데 알파 베타가 몇이었어요? 4였죠. 루트 4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2는 4. 그래서 12라는 게 별의 제곱이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별 하나의 값이 루트 1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다른 문제군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는 0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을 하라고 했는데, 자, 이번엔 채원이 크게 대답하세요.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뭐가 돼야 돼요? 채원이 5가 돼야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5이고 둘이 곱해서 양수인 5가 됐다? 아, 얘는 음이구나. 둘 다 음수구나 라고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다 해서 절대값 알파분의 1분의 1 플러스 절대값 베타분의 1 얘를 계산을 했는데, 자, 아까 말했잖아요.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이잖아.
그거 고려하면은 얘 계산 결과가 그냥 마이너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어차피 양수로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통분 알파 베타분의 그러면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죠? 이해됐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를 곱한 거고 마이너스 알파를 곱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분모 자 채원이 다시 한번 분모 알파 베타가 얼마가 돼요? 빨리빨리 5가 되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요. 얘는 얼마가 돼야 돼? 5가 되죠? 그래서 1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조금 더 3배 더 빠르게 물어보자마자 즉시 내가 미리 대답해야지 이런 식으로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서 근계수 관계로 두근의 합을 말하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a죠? 따라서 마이너스 a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1이랑 같다? 아 a가 바로 1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바로 즉시 대답이에요. 자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근계수 관계로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b가 되겠죠? 따라서 b의 값이 보자마자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대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1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0이 되잖아요. 자 이건 기다려 볼게요. 채원아 두근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지 6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준현아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뭐라고 말하면 돼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a라고 말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요. 그치? 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b라고 대답하면 되죠. 잘했어요. 알아두고 자 아래 거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준현아 실제로 두 근의 합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근의 합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마이너스 b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실제로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근의 곱은 여기서는 a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좀 응용을 해가지고 잘잘 비교하면은 어라? 알파 베타가 b인데 얘는 b분의 1인 거 아니야? 뭐야? ab 곱이 1인가? 로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통분할 수 있잖아요.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건데 알파 베타는 b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인데 걔가 마이너스 b래. 됐습니까? 아하 곱해져서 a를 보고 b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거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됐죠? 쓱쓱 계산해 보니까 a 대신에 b의 제곱 넣는다. b의 제곱 곱하기 b b의 세제곱이 1이다? 뭐야 이거 그냥 a도 1이고 b도 1이었던 녀석이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문제가 a, b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뭐야 중간에 그냥 끝났으면 되겠네요. a, b 곱이 1이다. 그래서 1번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바로 암산해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 그 잔소리하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든 풀리긴 해요. 여기서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편집할 때는 좀 커트해 주시겠는데 태영이 1 플러스 i의 제곱 뭐예요? 2i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채원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세제곱 뭐예요? 마이너스 1 준현이 i의 17제곱 뭐예요? i가 되겠죠? 16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계산하면 어떻게든 나오긴 해요. 근데 반복되는 패턴들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해 공식은 오늘 처음 공부하는 거 아니죠? 중3 때 한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때 근해 공식을 몰라도 못 풀진 않아요. 근데 그 찰나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제가 여러분 수학교육에 좀 진심이기 때문에 논문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행한 건 아니지만 다른 이제 외국에서 외국도 어차피 수학이 가장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더 본질적으로 수학을 잘 공부시키면 좋을지, 그리고 아이들이 왜 성적이 안 오르는지 그런 논문이나 약간 그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어요. 점수가 좀 안 나오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계속 눈 뜨고 보고는 있는데 어느 순간에서 비효율적인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외부적으로 보면 전혀 안 보여요. 예를 들면은 근형구식이 있어. 구하면 돼. 한 3분 동안 구해. 고민하다가. 그리고 답을 맞춰. 맞고 넘어가면 그러면은 이게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바로 3초, 5초 안에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세제곱 하면 돼요.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면 되는데 그 패턴 내가 정말 강조했잖아요. 책에도 써놨어. 복수 패턴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하면 되는 건데 안 해. 결국 이거 세제곱해서 하면은 맞긴 해. 근데 남들 진짜 30초 만에 풀 수 있는 거 한 5분 걸려가서 풀면은 시간 손해잖아요. 그렇게 성적이 조금 야금야금 깎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이런 경고하는 것들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빨리 하면 좋습니다. 어려운 것들은 진짜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거는 몇 번 말했잖아요. 노가다 하라고. 15분 걸리는 문제 15분 걸리는 거 맞아요. 그리고 15분 걸려서 했으면은 잘한 거예요. 뭐 20분 30분 걸릴 수도 있었어. 원래 그런 문제는 논리를 계속 쌓고 쌓아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안 나오게끔 하는 문제라서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것들, 근형구식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하려고 스스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부족한지 저는 아직 몰라요.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찾아보려고 여러분 테스트도 많이 보고 질문도 많이 하고 할 건데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발견했을 때 스스로 더 빨리 하려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가 9단이 잘 안 돼. 연습해야죠. 그러면은 내가 근형구식이 빨리빨리 안 돼. 해야지.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2, 3초 안에 바로바로 안 나오는지를 스스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현이 근형구식해서 답 빠르게 말해보세요. 4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7 하면 되겠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잖아? 루트 마이너스 1 뭐라고 표현하죠? 그치, i라고 표현하죠? 얘가 이렇게 두근이 나오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현아, 두근이 뭐가 나온 거예요? 4 마이너스 i랑 4 플러스 i 이렇게 두 개 나온 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채원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12는 나오는구나. 13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자, 이거 근해공식으로 x의 값 빠르게 구해보세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빼기 13 하면 되는 거잖아. 뿔마 루트 3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4 빼기 루트 3과 4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선생님 빨리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나요? 이건 저희들이 혼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빌드업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한 근이 주어졌으면은 다른 근을 조금 더 빨리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태연아, 봐봐요. 마이너스 i가 한 근이죠? 다른 근은 뭐예요? 우리는 이 복소수에서 이 관계를 보고 뭐라고 하죠? 무슨 근? 켤레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한 근이 4 빼기 루트 3이 됐어요. 다른 근은 뭐가 돼야 돼? 4 플러스 루트 3이 됐죠? 얘들도 서로 켤레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한번 대충 확실하지는 않지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준현아, 한 근이 3 마이너스 i가 됐어. 다른 근은 뭘까? 그치, 일반적으로 3 플러스 i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원이 한 근이 4 빼기 루트 2가 나왔어. 다른 근은 뭐가 나온다는 걸까? 4 플러스 루트 2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항상 그런 게 아니니까 조금 주의하는 거 추가를 할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이게 항상 한 근이 루트근이면은 다른 근도 루트근이 나온가요?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x는 0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x 바로 묶어버리면은 x 빼기 루트 2는 0 나오는 거잖아요. 근이 0과 루트 2가 나오는 거잖아. 한 근이 얘가 나온다고 해서 다른 근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치? 얘가 항상 성립하진 않아요. 언제 성립하냐?
거기 써져 있는 거 이제 정의. ax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대해서 a, b, c가 실수로서 루트 포함한 실수로서 포함이 되잖아요. 한 근이 뭐 알파 대충 표현하는 거 여기 어떻게 표현했지? 약간 위아래가 좀 다른데 좀 그러려니 알아먹으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i가 되어 있잖아. 다른 거는 알파 빼기 베타 i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B, C가 만약에 유리수로 되어 있어. 그리고 한 근이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은 다른 거는 무조건 알파 빼기 루트 베타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봐봐요. 얘들은 개수가 1, 8, 13 다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근이 루트가 나오면 다른 거는 켤레 루트가 나오는 거고, 여기 개수가 다 1, 8, 17 다 유리수잖아요. 그치? 그래서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근이 허근이 나오면은 다른 견은 켤레근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대충 생각해도, 자, 루트 2x, 실제로 아니에요, 답은. 루트 2x 플러스, 뭐, 루트 8, x 플러스, 뭐, 7 같은 게 있어요. 얘 근이 어쩌다가 보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나왔어. 다른 근이 무조건 1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 개수가 유리수여야만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체온이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이 ix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x 플러스 1은 0 대충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봐요. 개수가 허수야. 오케이? 그때 한 근이 3 마이너스 i가 되었으면은 다른 켤레근이 3 플러스 i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개수가 실수였을 때만 켤레근이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런 건 가능합니다. 자, 체온이 어쩌다가 루트 2x의 제곱 플러스 루트 3x 플러스 루트 7은 0이 있는데, 오케이? 얘 한 근이 3 마이너스 i야. 그럼 다른 근이 3 플러스 i다. 이거는 돼, 안 돼? 되죠? 개수가 다 실수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근이 만약에 3 플러스 2 루트 2분의 1이 나왔어요. 다른 근은 뭘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준현? 그러면 다른 근은 뭘까요? 한 근이 얘가 나왔어. 얘가 다 유리수야. 다른 근은 뭐가 나올까? 근데 모르죠. 얘가 일반적인 그 분모가 정수인 수가가 아니잖아요. 사실 답은 맞아요. 따라서 얘를 분모의 유리화를 해봐야 되겠죠. 분모 유리화 뭘 곱하면 돼요, 태영이?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3-2 루트 1을 곱하면 되겠죠. 중간 생략, 얘가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얘 켤레근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3 플러스 2 루트 2가 나오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준현이 한 근이 1 빼기 루트 3 i분의 4가 나왔다고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한 근이 얘가 나왔어. 다른 근은 뭐가 나와야 돼? 일단 뭘 알 수 없지만 대충 1 플러스 루트 3 i분의 4 이런 거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도 분모에 유리화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분모에 유리화를 해보니까 얘는 진짜로 1 플러스 루트 3 i가 되는 거고, 오케이? 한 근이야. 다른 근은 뭐가 될까? 1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가 물어본 건 이게 아니에요. 문제가 물어본 것은 B가 몇일까? C가 몇일까 물어본 건데, 자, 체온이 실제로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6이죠? 그리고 여기서 근계수 관계로 두 근의 합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마비죠? 자, 두 근의 합은 실제로 얼마예요? 6이잖아요? 그쵸? 근데 근계수 관계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잖아. 자, 봅시다. 근계수 관계로 두 근의 합을 생각하면은 마비가 되는데, 실제로 두 근을 생각하면, 두 근의 합을 생각하면은 6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물어본 것은 B, C가 몇이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B가 6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고,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두 근의 곱을 계산해 보면은, 암산해 보면은
합차 공식이 되어가지고 1이 되는데 실제로 근거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곱을 생각하면은 C가 되기 때문에 둘이 C가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근의 합은 2인데 근계수 관계로 두 근의 합은 마비가 되기 때문에 마비는 2이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두 근의 곱을 생각하면은 4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곱을 생각하면 C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C가 4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두 근의 비율이 M 대 N이다 라고 있으면은 뭐 한 근이 2였으면은 2M이었으면은 다른 거는 2N이다 그런 거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두 근의 비율이 M 대 N이다. 그럼 실제 근이 뭔지 모르는 거니까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를 MA 다른 하나를 NA라고 두고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요? 두 근의 곱은 얼마요? 이런 식으로 그 유형에 맞는 풀이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근의 차이가 K다라고 하면은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 다른 근을 알파 플러스 K라고 해가지고 또 두 근의 합은 얼마요? 두 근의 차이는 얼마요? 두 근의 곱은 얼마요? 이걸 가지고 문제 풀면 되고, 아래에 있는 것도 두 근이 정수, 그거는 이제 부정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 그건 저 뒤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 가서 또 공부하시면 되고, 잘못 봤다거나 만들 수 있는 유형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유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실제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4알파가 되겠죠? 근데 근계수 관계로 두 근 합을 하면 얼마가 돼요? 근계수 관계로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은 근계수 관계로서의 두 근의 합이 나오는 거잖아.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마이너스 4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해서 알파의 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 나왔네. 그러면은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마3이 나온 거잖아요. 자, 다시 채원이 실제로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나왔어요? 3이 나왔죠. 근데 근계수 관계로 두 근의 곱은 뭐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실제로 두 근의 곱을 하면은 3이잖아요. 근계수 관계로 생각하면은 1분의 b가 되는 거니까 걔가 b가 된다. 아, 그래서 b의 값이 3이구나. 우리는 b의 값을 찾고 있었으니까 b의 값이 3이다. 실제로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태영이? 2 감마 플러스 6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근계수 관계로서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정도로 대답은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아, 이항하고 계산하고 하면은 감마라는 게 마이너스 5이구나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근이 실제로 마이너스 5이고 다른 근은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태영이 실제로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될 텐데 이제 근계수 관계로 두 근의 곱을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B가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B의 값이 마이너스 5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했어요. 그래도 이해됐죠? 3알파 2알파라고 해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실제로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5알파가 나와야 되는데 근계수 관계로 두 근의 합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5 K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죠? 실제로 두 근의 곱은 6알파의 제곱이 되는데 근계수 관계로 두 근의 곱을 구해보니까 12K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모든 실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지금 알파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그래서 알파를 없애는 작업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5로 나누어서 알파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6으로 나누어서 알파의 제곱이 2K다 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따라서 알파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은 2K가 되고, 정리하면은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2K가 되고요. 따라서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이 나오는데 이러면 2분 K가 안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자, 다시 이번에 채원이 K가 뭔지 알아볼라. 모르죠. 하지만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예요? 여기서 A는 뭐예요? 그리고 C는 뭐예요? A분의 C는 얼마야? 그러면은 두 근이 뭔지 알아볼라. 모르죠. 하지만 두 근의 곱은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됐지? 최고참 계수가 1이야. 근데 그러면은 얘는 X의 제곱해가지고 블라블라 쓰면 되죠? 자, 역연산을 할 거예요. 실제로 두 근 합이 얼마예요? 4죠? 두 근의 합이. 근데 여기서
bx가 있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4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두근의 합이 4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다 달면 되겠지. 아, 마이너스 4x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실제로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5. 얘는 a분의 c 바로 달면 되죠.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뭘 잘못 봤어? 얘는 1차항의 계수를 잘못 봤다는 거예요. 얘를 잘못 봤고 얘를 제대로 봤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채연이, 자,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x의 제곱은 쓸 거예요.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가지고 마사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b가 4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좀 더 나중에 연습이 되면은 두근의 합은 4니까, 마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그냥 플러스 4x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두근의 곱은 우리 이것도 암산 빨리 하는 거 연습하라고 했죠. 혈렉은 곱해서 나오는 숫자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4, 3 둘이 더해서 7 바로 플러스 7은 0 만들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연습하세요. 알겠죠? 우리 복소수 다 지났으니까 복소수에 나왔던 빠른 풀이들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과거, 아유, 잔소리 끝. 해서 얘는 잘 보니까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얘가 지워지고 얘가 남았죠. 그래서 얘들은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 진짜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근해공식 해가지고 아니면은 인수분 해가지고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는 근계수 관계 공부했으니까 그걸로 해봅시다.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문제가 물어본 게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자, 채원이 이거 곱셈 공식 변형을 해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죠? 잘한다. 너무 잘한다. 복소수나 이것도 이 정도 속도로 나오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바로 나오잖아. 그치? 얘가 쉬워서 빨리 나오고 얘가 어려워서 늦게 나오는 게 아니죠. 아직 어색한 거니까 하다 보면 됩니다. 자, 마사 의 제곱 16, 마오 의 마이배 플러스 10. 따라서 얘는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fx가 있는데 얘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c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익혀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근이라는 것은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해, 근, 답이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소리냐? 집어넣으면 성립해. 그러니까 알파가 뭔지 몰라. 하지만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이 된다는 거고, 오케이? 베타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으면은 a 베타의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는 0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풀 때가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거 말고도, 자, 그러면은 두근이 알파 베타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a야. 이걸 가지고 인수화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a 알파랑 베타가 해야 bc가 뭔지 모르는데, 그래도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그리고 나중에 그런 비슷한 다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풀도록 하고, 자, 봅시다. example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생각합시다. 물론 이거 인수분해하면 답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거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물어본 게 알파가 뭔지 몰라, 베타가 뭔지 몰라. 하지만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5는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자, 아까 대답 못했던 채원이, 자, 봐봐요. 근이 뭐라고 했죠? 근데 알파라는 게 근이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성립한다고 했죠? 이 식이 아예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상하게 1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안 되지만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죠. 몇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5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마이너스 15는 0이었으니까. 이거 얼마라고? 다시 한번. 얘가 15가 된다. 알파는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하지만 이 덩어리가 15인 건 알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12 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그젬플. 자, fx. 여기가 fx가 아니에요. 새로운 fx가 나오는데 fx가 뭔지 몰라. 하지만 플러스 4x는 0이라는 새로운 식을 만들어냈는데 얘의 두근이 또 알파랑 베타래요. 이거를 이용해서 fx의 진짜 두근의 합이 몇인지 구하라고 합니다. 자, fx 플러스 4x를 했는데 걔가 두근이 알파랑 베타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해가 알파랑 베타인 식은 뭐밖에 없어요? 얘죠. 그러니까 4x를 더해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15가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형이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잡아봐요. 다시 한번 4x를 더했더니 알파랑 베타가 해다. 내가 알고 있는 알파, 베타가 해인 수는 얘밖에 없는데 4x를 더해서 얘가 된다는 거구나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x를 생각하면은 이항을 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우리가 찾던 진짜 fx가 되는 거고, 그럼 태형이 이 fx의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겠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 것도, 자, 이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니까 쭉 싹 다 지우고 할게요. 다시 한번 채원이, 자, 얘 근이 숫자로 몇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하지만 한근이 뭐라고 했어요? 알파라고 했죠. 그 말은 알파를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립한다는 거죠. 따라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몇이 된다는 거예요? 0이 된다 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고 했죠. 이게 뭘까 고민하는데 우리 곱셈 공식에서 다 했어요. 사실 과거의 거 꾸준히 나온다고 했죠. 이거 알파로 나누면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0이다. 아하, 얘를 풀기 위한 도구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이거 세제곱하고 몇 개 빼고 하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중간 생략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좀 더 복잡한 게 위에 거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할 건데, 자, 이거 조금만 이항해서 문제를 풀어봐도 이항 해보니까 알파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를 넣으면은 되지 않나? 어차피 그 값이 그 값인데, 그쵸? 따라서 알파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를, 여기도 알파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를 넣을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 계산 결과가 알파 플러스 4분의 얘는 진짜로 알파 플러스 4가 나오게 될 것이고, 플러스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얘도 알파 플러스 4분의 알파 플러스 4가 되네. 뭐야, 난 알파가 뭔지 몰랐지만 저 계산 결과가 1 더하기 1, 2가 돼버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베타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거를 가지고 아래에 있는 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저거 덩어리가 몇인지 모르는데 차근차근 해봐요. 이거 이항하면은 알파의 제곱이라는 게 2알파 마이너스 5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따라서 여기 있는 알파의 제곱 대신에 2알파 마이너스 5로, 여기도 베타의 제곱 대신에 느낌 오죠? 2베타 마이너스 5로 다시 식을 써보면은 얘가 알파 빼기 4, 얘가 베타 빼기 4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거 바닥풀이 있으니까 나중에 물어보세요. 지금은 그냥 정석대로 할 겁니다. 전개해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16 만들어질 것이고, 이제 안 물어보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근의 곱은 5, 두근의 합은 2 였는데 거기서 마사가 곱해진 거니까 마8 만들어지고, 플러스 16 따로 계산을 해주니까 얘는 13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데 얘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해인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그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걔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예시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라지 A, 라지 B, 라지 B, C에서 구할 수 있는 두근의 합. 실제로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이고 근계수 관계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으로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거기서 2가 더해진 거잖아요. 얘랑 얘랑 연결지어서 뭔가를 구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2를 곱한다는 것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라는 건데 여기서 근계수 관계로 생각하면은 A분의 C가 되는데 얘는 뭔가 복잡한 형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3. 알파 베타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1. 이렇게. 그치? 다시 한번 리핏 하지 말고 답만 하세요. 그 다음에 자 새로운 문제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돼. 그러면은 자 이 두근의 합 근계수 관계로 두근의 합을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a가 되는데 그게 여기서 두근의 합을 생각해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근계수 관계로 두근의 곱을 생각해 보니까 b가 되는데 여기서 두근의 곱을 생각해 보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됩니다. 오케이? 원래는 a, b가 뭔지 몰랐지만 우리 여기서 정보 구했잖아. 두근의 합이 4이야. 그러면 얘는 5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 각각 얼마인지 구해냈어. 구해보니까 얘는 1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얘도 5네? 이렇게 만들어져서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5 b의 값이 5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A랑 B를 빼라고 했으니까 A에서 B를 빼면 마10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 1과 알파이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X 플러스 B 플러스 7은 0의 두근이 마이너스 2랑 베타래요. 이거를 이용해서 자 모르는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거 복잡한 거 이거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건 한 번에 안 나오죠. 1을 집어넣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A, B에 대한 관계식 마이를 집어넣어서 성립한다 했으니까 그걸로 A, B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고 다른 근도 구하고 다시 원상복귀 하는 거죠. 문제 쓰고 나니까 이거는 오늘의 개념적 전달에 좀 방해가 될 것 같고 이거 푸는 데만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답 안 구하고 1 집어넣으면은 1 빼기 A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지고 마이 집어넣어서 4 플러스 2 A 빼기 4 플러스 B 플러스 7 이 0이다 해가지고 A가 몇인지 B가 몇인지 나오겠죠. 그치? 그럼 A가 뭔지 나와. 그러면은 얘랑 얘가 뭔지 나와. 그리고 A, B도 몇인지 나오면은 얘랑 얘도 몇인지 나와. 근데 2차 방정식이 이쁘게 만들어지겠지. 그쵸? 그러면은 1이 아닌 다른 한근 알파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가 아닌 다른 한근 베타도 나올 것이고 그럼 알파 베타가 나오겠죠. 그치? 그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그 두 녀석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만들면 되겠지. 얘 근이 알파 베타라고 생각해봐요. 물론 인수분해 되긴 해. 하지만 구하지 않고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F 알파가 10이고 F 베타가 10인 새로운 F를 찾고 그 2차 방정식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문제 읽어보니까 얘이며 최고차 한계계수가 4인 2차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알파를 집어넣어도 10, 베타를 집어넣어도 10 이거 알아볼라. 모르죠.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계산 결과가 똑같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를 해로 가지고 있는 녀석은 얘였잖아. 그치? F라는 녀석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계산 결과 얼마예요? 0이죠. 베타를 집어넣어도 계산 결과 얼마이죠? 0이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현재 1이죠. 아, 문제에서는 최고차항 계수가 4라고 했어. 4. 그럼 문제에서 원한 게 맞죠? 아니, 맞지 않죠? 왜냐면 계산 결과가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알파를 집어넣어도 10, 베타를 집어넣어도 10이 되려면 뒤에 플러스 10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인수로서 식을 만들면 돼요. 됐니? 오케이. 그러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알파가 해이고 베타가 해인 2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치? 다 전개하진 않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풀어서 써본다. 4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플러스 10을 줄줄줄 써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파를 집어넣었는데 계산 결과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었는데 계산 결과가 베타. 이거 최고차항의 개수가 5인 2차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느낌일까? 자, G 이제 연습됐으니까 GX라는 게 알파를 집어넣어서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서 베타가 된다는 것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하면은 알파를 집어넣어도 0,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파를 집어넣어서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서 베타가 되는 식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뒤에 플러스 X를 단다고 해봐요. 알파를 집어넣으면 0 플러스 알파 되죠? 베타를 집어넣으면 0 플러스 베타 되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지만 최고차항 계수를 5로 만들어 달라 했으니까 앞에다가 5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만들 수 있는 G의 식이 되는 거고 싹 전개하면은 그 오른쪽에 뭔가가 나오긴 합니다. 다 써놨어요 내가. F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자, 일단 알파를 집어넣어도 베타를 집어넣어도 값이 2로 같다는 거니까 일단 얘를 베이스로 해서 x-알파, x-베타로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태영아, 알파를 집어넣으면 계산 결과 얼마가 돼요? 0이죠. 베타를 집어넣으면 계산 결과 얼마가 돼요? 0이죠. 하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2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꼬리에다가 나머지에다가 2 넣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쵸? 그러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2, 베타를 집어넣으면 2가 되는 새로운 F라는 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채원아, 이 식이 사실 뭐가 돼야 돼요? 얘를 집어넣은 해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은 알파, 베타를 해로 가지고 있는 식은 얘밖에 안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 대신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8을 넣으면 되고 거기다가 더하기 2를 하면은 진짜 F가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문제가 물어본 것은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2는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4,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플러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2를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6이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F2 그러니까 4 플러스 2m 플러스 n의 계산 결과가 9라는 거죠. m이 뭔지 n이 뭔지 아직 모르지만 일단 4 플러스 2m 플러스 n이 9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mn이 모두 실수라고 했는데 자 채연아 다시 한번 f라는 식에 나와보니까 얘 한근이 a 플러스 3i가 됐어요. 다른 한근은 뭐가 돼야 돼? 한근이 허수근이 나왔잖아요. a 마이너스 3i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두근의 합이나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두근의 합은 뭐예요? 2가 되는데 근계수 관계로 두근의 합을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m이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생각해 보니까 걔는 a의 제곱 플러스 9가 되는데 근계수 관계로 두근의 곱을 구해 보니까 걔는 n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자, 약간 귀찮지만 이 식을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4 m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a n 자리에다가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9를 했더니 9가 나온다. 아,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이구나. a의 값이 2가 되는구나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m과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2였어. 그러면 끝났네요. 여기다가 약간 정리를 해가지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이 2다. m의 값이 마이너스 4이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n의 값은 13이다.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9.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엄마야. 얘 두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은 f 알파가 0이 된다라는 거고 f 베타가 0이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중요한 게 뭐냐?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 괄호 안에 알파만 혼자 있거나 베타만 혼자 있는 거, 이게 사실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만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알파 베타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f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어요. 얘 근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하지만 여기다가 알파, 만약에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f 3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0이 된다 라는 보장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전혀 못하죠. 왜냐면은 이 블랭크 안에, 괄호 안에 알파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양이 아니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얘 근이 뭘까? x에다가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이런 걸 넣어야 됩니다. 왜? f 안에 3알파, 3x 집어넣으면은 알파 빼기 1 플러스 1 괄호 닫고 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야 이 괄호 안에 알파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중요한 것은 괄호 안에 알파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숫자, 얘가 근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 왼쪽으로 돌아가서 자, 얘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알파를 집어넣어서 이거 지울 거예요. f 2알파 빼기 1 f 2알파 2베타 빼기 1을 해버리면은 얘는 뭔지 모르는 값이에요. 그쵸? 얘가 몇인데 괄호 안에가 알파만 되어야 근, 괄호 안에가 베타가 되어야 근 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x에다 뭘 집어넣는지 아예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특별한 뭔가를 집어넣어서 괄호 안에 알파, 베타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해 안 됐으면 다른 예시로 또 들어주려고 하는데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뭘 집어넣는지 몰라. 하지만 그래, x에다가 기역이란 걸 넣어보자. 그래서 얘를 f 2 기역 빼기 1이라고 합시다. 얘가 몇이 되는지 전혀 모르죠. 근데 어떤 기역이냐? 특별한 기역이에요. 이 기역 빼기 1이 알파가 될 수 있는 그 기역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얘는 괄호 안에가 알파가 된 거니까 f 알파가 된 거고 괄호 안에 알파만 있으니까 성립한 거죠. 는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때 그는, 자, 중요한 거예요. 이때 그는 알파가 된 거야, 기역이 된 거야? 기역이죠. 왜냐면은 x에다가 기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오케이? 두근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면 알파 베타 더하는 게 아니라 기역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x에다가 니은을 넣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는 f 2 니은 빼기 1이 되는데 얘가 뭐가 되는지 몰라. 하지만 특별한 니은이에요. 어떤 니은이냐? 니은을 집어넣었을 때 이 니은 빼기 1이 베타가 되는 특별한 니은이라는 수치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괄호 안에가 베타 혼자만 있기 때문에 얘는 성립하네. 는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됐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근이라는 게 베타가 되는 게 아니라 x에다가 니은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니은이 근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기역 더하기 니은을 해야 되겠죠. 2항 하는 건 여러분들 암산하세요. 2항 한 다음에 2 나누면은 기역이라는 게 알파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거, 니은이라는 것은 베타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거 해야만 될 것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기역 더하기 니은이라는 것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됐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었어요? 5죠. 5 더하기 2를 2로 나눈 거. 그래서 얘는 2분의 7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한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태영아, 괄호 안이 몇이 되기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가 되기만 하면 되죠?
F 마 3이 0인 거 알아볼라. 모르죠. F3이나 F2가 0인 거 알아볼라. 모르죠.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결국 괄호 안이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그런 식을 구하면 됐죠.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뭐예요? 마이너스 1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데 뭔가 계산이 돼가지고 여기 안에 마이너스가 되게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걔를 찾아보니까 2번이에요. 2번 왜? f x-1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된 거 맞잖아. 딱 이거. 그 다음에 f 5번이에요. 4번이구나. 미안해. 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괄호 안이 마이너스가 되죠? 해가 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2번, 4번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뭔지 몰라요. 굳이 구해보면은 1번이 f x 더하기 1이 0이 되잖아요. 괄호 안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 얘는 마 3이 해가 되는 거죠. 그지? 3번 볼게요. f x 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2차 식은 이 괄호 안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답이 없는데요? 우리 복소수 공부했잖아요. 얘가 루트 3i면 되겠죠. 뿔마. 그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5번 볼게요. f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식이 있어. 얘가 괄호 안이 마이너스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얘는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i면 되겠죠. 그치? 그래야 괄호 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해서 여기서 두 군의 합을 구하라. 0이 되고 0이 되고 뭐 블라블라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확장할 수 있죠? 그 다음 x% 내렸다는 거 식으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곱하기 100분의 100 빼기 x 하면 되겠죠? 왜냐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활용적에서 많이 풀고 익혀 두셔야 되는 게 만약에 10%가 올랐다 곱하기 100분의 10 하면은 오히려 줄어든 거죠. 곱하기 100분의 110 하시면 되고 만약에 20%가 줄었다 곱하기 100분의 80 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X%가 줄어든 거니까 곱하기 100분의 100 빼기 X라고 식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은 EX가 올랐다 그러면은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EX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랬더니 이 계산 결과가 이 총 판매량에서 8%가 증가했다 100분의 108이 되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A, B 사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양변을 넣어버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계산할 겁니다. 이 만분의가 너무 힘드니까 양변에 만을 곱할 거예요. 그럼 좌변은 1800이 될 것이고 우변은 100 빼기 x 곱하기 100 플러스 2x가 될 것이고 됐습니까? 그럼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00x 마이너스 100x니까 플러스 100x 플러스 만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 계산 결과가 1800이다. 그러면은 왼쪽 이하하고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100 x 플러스 800 은 0 만들어질 것이고 이 나눠져서 x의 제곱 마이너스 50 x 플러스 400 은 0 만들어집니다. 인수분해서 저거 만들어지는 x값을 찾으면 되겠죠. 인수분해 잘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40, 10일 것 같아요. x 빼기 10 x 빼기 40은 0이고 x까지 10, 40 다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를 잘 보니까 30 미만이라고 해요. 따라서 x의 값이 10이다. 가격을 10% 줄였더니 판매량이 20% 늘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름을 한 변으로 하고 있는 삼각형,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 돼야 돼요? 직각삼각형이 돼야 되겠죠? 자, 기억났나요? 중2 때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수선해발 내렸으면은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는 멧돼지 공식이라고 또는 호랑이 공식이라고 말을 해요.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의 제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
얘의 제곱은 베타 곱하기 9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높이가 4잖아요. 4의 제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닮음을 이용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해서 알파 베타가 16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9라고 딱 문제에서 나와 있죠. 자, 채원아, 알파 베타가 두근이에요. 두근의 합이 얼마가 된 거야? 알파 베타를 지금 두근으로 설정하고 문제를 아예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오케이? 두근의 합이 몇이에요? 9. 대답했어요? 아까? 아니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몇이에요 지금?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뭘 물어봤어요? 이 알파랑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반지식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자, 1x의 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몇은 0으로 만들 거란 말이야. 두근 합이 다시 한번 몇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떤 숫자가 써져야 돼? x의 개수에 뭐가 써져야 돼요? 마이너스 9가 써져야 되고, 상수항에는 뭐가 써져야 돼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는 a분의 c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걸 찾아보니까 얘가 1번이라고 해요. 복소수까지 다 풀고 가시고, 가능하면은 내일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홀수번 다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